미리 잡아놓은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을 때 아쉬움보다는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이 먼저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막상 나가면 즐겁게 보낼 거란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해지는 순간들 말이죠. 그럴 때마다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고민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멈춤을 당신의 내면이 남들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일수록 왜 관계에서 더 빨리 피로를 느끼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기제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이제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온전히 가지게 될 겁니다. 혼자 있는 순간이 더 이상 고립이 아닌 당신을 채우는 따뜻한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될 테니까요. 주말에 사람들을 만나 웃고 떠드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행복하신가요? 그런 당신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다, 밖에 좀 나가라며 걱정 섞인 참견을 던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하지만 오늘 심리학과 뇌과학은 당신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주려 합니다. 당신이 혼자를 선택하는 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며칠 전부터 잡아놓은 약속인데 막상 약속 시간이 되면 그냥 취소됐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생각이 드는 날. 만나기 싫은 건 아닌데 오늘 하루는 누구와도 섞이지 않고 혼자 쉬고 싶은 그런 날. 그러다 미안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어. 라는 메시지가 오면 겉으로는 아쉽다고 답장하지만 속으로는 휴, 다행이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본 적 있으시죠? 퇴근길 꽉 막힌 지하철 안. 지친 몸을 이끌고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 끼어 돌아오는 길. 끊임없이 울려대는 단톡방의 알림 소리는 왜 그리 버겁게만 느껴지는지. 답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핸드폰을 들었다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곤 합니다.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나간 모임에선 또 어떤가요?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나는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됩니다. 언제쯤 일어나야 자연스러울까? 지금 나가면 너무 이른가? 화장실에 가서 잠시 숨을 돌리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 그제야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는 당신. 분명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엔 왠지 모를 공허함과 피로가 몰려오는 날이요. 그런 당신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너무 사회성 없는 거 아니야? 인간관계도 노력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마음의 결이 섬세하고 깊은 사람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걸 주저하게 되는 건 우리가 그만큼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만나며 에너지를 얻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세심히 살피느라 필요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화 심리학자 사토시 가나자와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타인과 더 자주 교류할수록 행복감을 느끼지만 지능이 높은 그룹일수록 오히려 타인과 너무 자주 어울릴 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혼자를 선택하는 건 단순히 사람을 피하는 회피가 아닙니다. 수많은 관계와 쉼없이 쏟아지는 외부의 자극들 속에서 잠시 소음을 끄고 자신의 마음과 일상의 속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정서적 자립심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세계를 단단하게 다질 줄 아는 능력. 그것은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힘입니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뇌는 외부 자극을 남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밀도 있게 받아들이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의 뇌는 상대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말투의 떨림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상대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내가 실수를 했나? 고민하고 배려하느라 에너지를 금방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은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깊은 공감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느라 온 마음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능이 높은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더 빨리 지치는 걸까요? 자,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아주 고성능의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는 간단한 프로그램만 돌리기에 항상 켜져 있어도 과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는 다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날 때 당신의 뇌는 상대의 미묘한 표정 변화, 말투의 떨림, 공간의 분위기까지 엄청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 일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탁월하기에 에너지가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소모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에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열을 식히는 냉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냉각 시간이 길고 깊을수록 당신의 생각의 밀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슈퍼컴퓨터가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면 뜨거워진 열을 식혀야 하듯 타인의 작은 감정 변화까지 섬세하게 읽어내는 당신에게도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마음은 따뜻한 온수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의 온기를 나눠주고 나면 다시 그 온도를 높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안의 온기가 다 식어버렸는데도 무리해서 주변에 나눠주려고만 하면 결국 당신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꾸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데우기 위해 스스로의 온도를 올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온도를 높이는 이 과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아주 건강한 과정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마음에도 에너지가 비워지고 다시 차오르는 주기가 있습니다. 남들은 무심히 지나칠 작은 표정이나 말투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느라 소진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비워진 곳을 다시 채우는 시간인 셈입니다. 이렇게 채워진 온기는 결국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향해서도 흐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충분히 따뜻해졌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깊고 고요한 호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수가 깊을수록 그 수면 아래에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당신만의 주관과 생각들이 질서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과 쉼없이 어울리는 건 그 호수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에 끊임없이 물결이 일고 흙탕물이 일어나면 정작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지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극과부하 상태라고 부릅니다. 당신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뇌가 받아들인 과도한 정보와 타인의 감정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서적 시스템이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흙탕물이 가라앉고 호수가 다시 투명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정돈된 마음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더 단단해지고 다시 타인에게 내어줄 따뜻한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면 외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세요.
핸드폰은 잠시 멀리 두고 오직 자신의 감각에만 집중해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차의 온도나 창밖의 풍경, 혹은 가만히 내뱉는 숨소리까지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다시 나에게로 돌리는 이 자발적인 멈춤이 당신의 정서적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혹시 누군가 요새 왜 이렇게 보기 힘들어? 라고 묻는다면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를 돌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라고 담백하게 전하세요. 당신의 선택은 고립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힘입니다. 이제 누군가 당신의 시간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세요. 나는 지금 내 안의 에너지를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어. 라고요. 당신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삶의 밀도를 채워가는 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나 단절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지키는 정서적 독립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잡아가는 이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 당신의 내면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의 묵직한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었나요? 남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숨가빠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머무르고 충분히 쉬어가세요. 그 정서적인 독립의 시간만큼 당신의 내면은 더 투명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돌보는 법을 익힌 당신이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때 그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거침없을 겁니다. 오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오늘도 참 애썼다라고 담백하게 한마디 건네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